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신사고 국어 교과서로 중세 국어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소학원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소학원의 파트 1,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 있는 소학언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은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는 없지만 주로 그 소학원에 나오게 되면 자주 나오는 또 다른 부분들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문제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교과서에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문제집 풀다 보면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학언어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 있는 소학언어의 내용은 흔히 말할 때 그런 거죠. 그냥 소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글로 펴낸 이야기.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들은 여성들의 예절성. 잠깐 살짝 볼까요? 내측에라고 얘기해서 여성들의 예절에 대한 이야기. 요 부분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들과 뭐 그 밖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흔히 말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가능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좀 가려서 뽑되 자기 자식에게 아주 훌륭한 스승을 좀 뽑아줘라. 그 이야기가 이 첫 번째 파트였고요. 두 번째 파트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유익한 벗 3명과 해로운 벗 3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파트인데요. 공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좀 영어로 통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공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뒤에는 이제 스물이어든이라고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파트라서 여기 중점으로 이제 강의를 하긴 할 텐데 자,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공자가 증자다려 증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그러니 감히 헐워라는 건 헐게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헐게해서 상하게 해서 아니함이, 즉 헐게하거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도의 비르솜이요 시작이다. 몸을 세워 도를 행해서, 몸을 세운다는 걸 우리가 입신양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도를 행해서 이름을 후세에 베풀므로써, 그러니까 써이라고 하는 한자에서 가져온 건데, 부모를 현격해. 현격한 말은 드러나게라는 뜻,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뭐 이런 이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공자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 보면, 공제라고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공자가 얘랑 얘를 보면 우리가 한자라는 걸 알 수 있죠. 훈민정음 할 때 여러분 아마 기억날 텐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은 중국식으로 발음하려고, 그러니까 중국 발음처럼 하려는 것들.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써있는 게 쉥종, 엉쟁, 혼민정험 이렇게 써있잖아요. 약간 좀 중국어처럼 발음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저기 보면 공자라고 돼 있어서 공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비어 있으니까 중국식 한자 표기는 다 밑에가 채워져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식으로 표기하려면 요렇게 공장, 이렇게 공장. 그리고 여기도 증자가 아니라 증장, 공장. 요렇게 이제 아마 표기가 되어 있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걸 보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공자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 공자 있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여기다 미리 좀 적어줄게요. 이거는 동국 정운식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동국정운식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동국정운식 표기는 현실 음과는 조금 약간 별개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종, 엉쟁, 혼민정흠이라고 글씨는 적지만 실제 읽을 때 현실음으로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를 공장이라고 쓴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읽을 때는 공자라고 읽을 텐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읽는 현실음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파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내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측도 저 내자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측도 냉이라고 아마 썼을 수 있어요. 냉측 이런 식으로. 근데 냉이라고 한 건데 저기 밑에가 비어 있는 걸 보면 저 내측이라는 것도 어쩌면 동국정시 표기를 안 한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런 중세국어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훈민정음이 먼저거든요. 중세국어 시험 문제인데 훈민정음이 안 나온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훈민정음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분석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건 약 15세기의 글이라고 보면 되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소학언해라고 하는 건 16세기의 글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전기 중세국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소학언해는 우리가 후기 중세국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로 변해가는 과정. 근데 15세기는 가령 예를 들면 이어저기가 되도록 철저하게 지켜졌다면 16세기는 그것이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한. 그래서 소학언해는 먼저 훈민정음을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훈민정음에서 많이 썼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었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문제에 출제할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훈민정음은 본문에 주고 보기에다가 소학언해를 준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면 보기는 뭐 윗글과 달리 무엇이 드러나 있겠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건 공자 동국정시 표기가 잘 안 돼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동국정시 표기가 드러난 게 많았죠. 생종, 엉쟁, 혼민정흠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볼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배웠으면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공자 여기 보면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 한 다음에 플러스 이가 되어 있는 거거든. 여러분 요거 우리 배웠죠. 주격조사 하는 거. 주격조사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붙고,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중세국어 할 때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기억날 텐데 좀 지우고 쓸게요. 주격조사 공부할 때 주격조사 3개 있다라고 선생님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하나는 이, 하나는 요거 반모음이, 하나는 안 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자음 뒤에 쓰는 말. 얘는 이 모음 이외의 모음 뒤. 얘는 이 모음 뒤에서. 그러니까 이 모음이 이미 왔으니까 안 쓰는 거고요. 그러면 가지 많은 나무라고 써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지 많은 나무라는 거는 가지 많은 나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지가 많은 나무예요. 근데 가가 왜 여기 없는 거지? 이미 2로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주격조사 2를 안 붙이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결했고, 얘는 저기 서 있는 저 사례 공자라고 해서 아래 아라고 하는 건 이 모음 이외의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붙고 해석은 공자이가 아니라 공자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람으로 끝났다. 그럼 당연히 이를 붙여야겠죠? 왜?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자가 증자 나려.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나려라는 말.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하죠? 여기 에게라고 돼 있어요. 자, 에게라고 하는 건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지금 현대어에서 에게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이 당시에는 나려라는 말을 썼구나. 그래서 부사격 조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닐러에다가 별표 쳐놓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닐러는 여러분 아마 그 훈민정음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듀익이라고 돼 있죠. 훈민정음에는
둥귀에 달아라고 써 있어요. 이 해석이 훈민정음에서 뭐였냐면 이 애라고 하는 게 뭐뭐과 그래서 중국과 달아 이게 뭐였냐면 달라라는 거였죠. 근데 달라가 원래 어디서 온 원형이냐면 다르다에서 온 원형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어간이 다르다, 다르고, 다르니 그러면 이 다르까지가 어간이잖아요. 그래서 다르 플러스 아가 되는 거예요. 다르아. 그래서 다르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써 있는 거야? 여기처럼 달아라고 써 있는 거야. 왜 달아가 된 거야? 이거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르라고 하는 게 리을, 이응, 활용형이라고 해서 훈민정음 시기에는 르 불규칙이라고 해요. 현대어 따지면. 그래서 르 불규칙이 리을, 이응으로 변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을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 리을은 요 받침으로 들어가. 그러면 달. 이응은 일로 들어가. 그러면 달아가 되는 거죠. 이게 15세기 훈민정음 시절이라 볼 수 있어. 근데 저기 닐러도 마찬가지야. 닐러 어떻게 된 거냐면 니르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니르 왜 니르아가 아니야? 여기 있는 니르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니르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르다라고 하잖아. 이르다. 그래서 니르어인데 니르에서 르라는 게 뭐로 변한다고? 리을 원래 이응으로 변했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닐어라고 썼을 텐데 이건 이제 15세기 표기였을 텐데 여기는 닐어라고 써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닐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저렇게 되는 거냐면 요 리을 이응 활용형이 아니라 이 리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는 리을 활용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리을은 받침으로 들어가고 이 리을은 여기 뒤에 가서 붙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닐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닐러라고 하는 거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와, 여기에는 리을 활용형이 써 있구나. 그럼 닐러라는 글자가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닐어라는 글자였을 텐데 이게 닐러로 이렇게 변한 거겠구나. 즉 리을 이응 활용형에서 리을 활용형으로 변한 사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현대 국어에 이런 표기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 국어에서 나는 너와 달라라고 했어. 그러면 다르다 플러스 아가 되거든? 그럼 이 르가 르 불규칙, 리을로 변화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달라 이렇게 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훈민정음 시기였던 15세기에는 리을이 아니라 리을 이응이었기 때문에 달라라고 하지 않고 달아라고 써 있을 거다. 그래서 가끔 문제집 같은 데 보게 되면 이게 16세기잖아. 그러니까 15세기 표기로 고쳐봐라 이런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고쳐본다면 달라 이게 16세기, 15세기는 달아. 그럼 여기 있는 닐러를 15세기 훈민정음 시기였다면 어떻게 썼을까? 훈민정음 시기에는 얘처럼 썼겠죠. 아마도. 왜냐하면 균기계 달아와 똑같은 사례라고 본다면. 그럼 반대로 훈민정음에 있는 달아를 소학원의 시기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달아가 아니라 달라라고 썼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가라샤되 그러면 샤라고 나왔으니까 샤는 우리 주격 그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시기를 써 있으니까 높임말이다. 가라샤데. 그러면 가라샤데는 원래는 가라샤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는 리을이 밑에 내려가 있잖아. 이렇게 연음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이어적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는 무슨 적기 되어 있다? 끊어적기 되어 있다. 특이한 게 있네. 훈민정음 시기였던 15세기에는 이어적기가 주를 이뤘었는데 16세기 소학원의 시기에 오니까 끊어적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마찬가지야. 몸이며도 마찬가지인데 몸이며도 원래 모미며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5세기는 이어적기가 잘 지켜졌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몸이며 어떻게 됐어요? 몸이며가 아니라 몸이며 얼굴이며 이것도 얼굴이며가 안 써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겠네. 머리털이며라고 안 써 있잖아. 그치? 그럼 쟤나 얘나 전부 다 무슨 적기? 끊어적기가 나타났다. 16세기식에는 끊어적기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구나.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끊어적기, 이어적기가 없다는 얘기, 이건 이어적기인데 요게 지금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얼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얼굴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우리가 face를 가리키는 말인 건데 이때 당시에는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근데 요게 현대어에서는 face, 얼굴만 가리키는 말이다. 안면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의미가 축소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의미 변화라고 크게 통틀어 얘기하는데 의미 변화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의미가 축소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놈이란 단어가 있죠. 놈. 그러니까 놈이 예전에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게 현대어로 오면서 남자들만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죠. 그래서 놈과 여기는 얼굴은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자, 몸과 얼굴 그리고 머리털이며 그럼 이때 이며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몸과 얼굴과라고 하는 거니까 요 이며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밑으로 이렇게 뺄게요. 얘는 뭐뭐과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조사? 접속조사라고 할 수 있다. 요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살한, 이것도 별표 하나. 자, 살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된 단어인 거냐면 살하고 히읗이 들어있고 요런 단어였던 거예요. 살, 히읗, 그 다음에 안이란 단어였던 거죠. 자, 그때 여기 있는 요 히읗이 어디가 있어? 요렇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어적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살한이라고 할 때 여기는 요 그러니까 살흐 이런 단어 있잖아. 그러니까 살흐라고 하는 단어 살하고 히읗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안이란 단어 되었다. 그럼 요때 살흐라고 하는 요 단어 이거를 우리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죠. 종성이라고 하는 건 받침이란 뜻이고요. 그 받침에 히읗이 들어가 있는 체언,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와 비슷한 케이스의 단어가 현대어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코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암탉이란 말을 써요. 암탉. 그럼 살코기는 살과 코기의 줄임말인가?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살, 고기. 그러니까 이렇게 히읗으로 원래 끝났던 단어였던 거지. 살, 고기. 그래서 요 히읗과 오가 합쳐서 코가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암에 히읗이 들어있고 플러스 닭이란 단어가 들어있던 건데 히읗과 디귿이 합쳐서 탁이 됐다. 그래서 왜 암탉이 되었고 왜 살코기가 되었지? 아마 예전의 중세시대에 이런 히읗 종성 체언으로 존재하던 단어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살한 이거는 히읗 종성 체언이 있다라는 거. 자, 부먹게 이 깨라는 것들은 뭐먹게 누구누구에게를 높인 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사격 조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대신 얘는 높임의 말이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야겠네요. 됐나요? 여기 부모께라는 말 있죠. 부모님께.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정말 중요한 말 정리 하나 해도록 하죠. 여기다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받자온 별표. 시험에서 아마 요 글이 나온다면 거의 100%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받자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된 단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받잡다라는 게 원형이에요. 받잡다. 그러면 받잡. 오케이? 그 다음에 받잡 안 요렇게 되어 있던 단어예요. 그래서 받잡 플러스 안이었던 단어인 건데 요 비읍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냐면 요렇게 위로 올라가요. 연음이 되어서. 그래서 요게 받자만 남게 되고 비읍이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게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요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비읍 이응이라고 하는 것들 요게 이제 뭘로 변한다? 요게 오나
우라고 하는 반모음으로 변한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혹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앞쪽에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해로온이란 단어 기억날 거예요. 해로번. 원래 해롭다에서 온 말이어서 해롭 플러스 안이었는데 비읍이 위로 올라가서 얘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보면 약간 글만 다르지 쓰고 있는 문법이 똑같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읍 이응이 바뀌게 되면 최종적으로 밭, 자, 요게 아래 하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밭자, 온, 요 오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똑같이 양성 모음, 모음조화 지켜서 그래서 밭자, 온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 쓸 수 있냐?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순경음 비읍이라는 게 소실되었다. 요걸 이제 하나 물어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다음 두 번째는 비읍이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이어적기가 나타났다라는 것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뭐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쓸 수 있냐면 요 짭이라는 단어 있잖아. 중세고에서 많이 봤을걸? 삽잡삽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요거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순경음 비읍 소실되었다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두 번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나타났다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 세 번째 비읍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어적게 나타났다 물어볼 수도 있겠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가 왜 오가 왔지? 플러스에서 모음 조화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싹 다 정리해 놓으시면 문제에서 뭐가 나와도 헷갈릴 일이 없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것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겉이라였을 텐데 요게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얘 이어적기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완전히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바뀐 게 아니라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용되어 나타났다, 혼재되어 있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부모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객체 높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객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어나 부사어가 될 수 있는 존재죠. 여기서는 부모님께 깨라고 하는 게 부사격 조사 높여서 얘가 객체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받잡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께 바친다라는 뜻으로 아니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이 부모님을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높임은 무엇을 높이고 있냐를 반드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감히 헐워. 헐워란 단어는 밑에 헐게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단어냐면 헐 플러스 우 플러스 어라고 되어 있는 단어거든. 그러면 헐우어 얘가 합쳐서 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피동사동 배울 때 이희리기 우구추 기억나요? 피동은 이희리기, 사동은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 우라고 하는 게 뭐인 거냐면 이 우가 사동전미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동전미사는 뭐냐면 뭔가를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사동전미사를 뭐뭐 하게 하다의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헐우다라는 거 뭐냐면 헐게 하다. 그러니까 헐게 하다라는 것들은 뭔가 달아 없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감히 달아 없어지게 해서 이런 뜻이에요. 또 상하오대도 마찬가지야. 저기 써 있는 게 샹, 해, 오, 디라고 써 있잖아. 지금 천둥 치고 난리가 났어요. 날씨가 왜 이러죠? 자, 샹해 오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어떤 글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샹히 그 다음에 오 플러스 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오라고 하는 게 뭐인 거예요? 사동 전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상하 개 하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오도 사동 전미사, 우도 사동 전미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상하오 디에서 요 디라는 글자 있잖아. 여기 지금 디 있죠? 이것도 상하게 하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요 디는 원래는 지라고 해야 되는 건데 지가 안 나타나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부계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유명한 사례죠. 그죠? 그래서
헐게 해서 상하게 하지 아니홈이. 그럼 이것도 미음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안 올라가 있으니까 무슨 적기? 끊어적기. 아니하는 것이 효도의. 이거는 뭐뭐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관형격 조사, 효도의 비르소미오. 자, 이것도 출제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비릇 하고 잘 적어야 돼요. 비릇 옴 플러스 이 오 이렇게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릇 옴이온데 그럼 이때 옴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요게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명사형 어미라고 보통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그럼 명사형 어미가 썼다라는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 다음 비르소미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 있는 시옷이 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이어적기다. 요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쓸 수 있다면 옴이나 um이 올 수 있는데 비릇이잖아요. 으는 음성모음이잖아. 근데 오는 양성모음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모음조화가 뭐 되었다?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이어적기가 나올 수도 있고 모음조화 깨졌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다음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때 몸을 세운다는 건 우리가 입신양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조선시대 이제 과거 우리나라 시대에서 과거의 급제에서 이름을 날린다라는 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이름, 아유 누구 자식인데 저렇게 잘 컸대? 부모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지. 그래서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효를 다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출세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해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롬을 후세예 베퍼. 예라고 하는 것들은 후세에 어딨지? 이거네. 그럼 이것도 부사격 조사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베퍼 써. 얘들아 아까 얘기했지만 써라고 하는 것들은 뭐뭐 함으로써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비읍시읒 있는 거 보니까 비읍시읒은 나란히 썼다라고 얘기해서 나란히 썼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병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섞었을 경우에 합쳤다라고 얘기해서 합용병서라고 해요. 근데 이런 합용병서가 말머리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머리 어두에 자음들이 뭉쳐있다라고 얘기해서 어두자음군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합용병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어두자음군이 출제될 수도 있다. 뭐가 출제될지 모르니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부모를 현벽해. 현겨라는 것들은 원래는 현저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홈이 효도의 마차민이라, 마차민이라는 것들은 끝이란 뜻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마차민이라고 안 돼 있는 걸 보면 이것도 끊어적기구나라고 여러분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됐어요? 물론 여기 있는 홈이도 끊어적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끊어적기가 많이 드러나 있다는 거 여러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굉장히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소학원의 일부분인데 사실은 문제집 같은 데서는 이 부분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앞에 쪽에 비해서는 할 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마무리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스물히거든 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더니 밑에 해석을 보니까 스물이거든 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스물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다라는 말은 없던 히읗이 생겼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스물이어든 요렇게 되었던 거지. 그럼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물흐 이건 뭐죠? 히읗, 종성, 체언이 들어가 있구나. 요걸 먼저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또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여기 보니까 물이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물이 돼 있거든.
그래서 스물, 중세시대에 그런 거 기억나죠?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물불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물불이라고 하는 것들 선생님 앞서 설명한 적 있어요? 원순모음하라는 것들. 그러니까 원래는 스물이라고 해서 우라고 하는 원순모음을 써야 해. 이걸 우리가 원순모음하라고 하는 건데 저기에 스물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스물 히어든에서는 원순모음화를 쓰지 않았구나.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스물이거든 가관하야 관례를 치르고 비로소 예를 배우며 가 있어. 이것도 아까 똑같은 거네. 이것도 합용병서 물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두 자음군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니부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부며는 요 밑에 보니까 이부며잖아요. 그럼 이 니은이라는 게 원래는 입으며로 니은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두음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두음법칙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 비읍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이어적기가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효도홈과 공순호물은 잘 봐요 여러분. 효도홈부터 좀 갈게요. 이거를 같이 가는 게 좋아서 시험 문제 물어볼 때는 효도홈이란 것들은 효도하다에서 온 말이잖아. 효도하 플러스 옴이라는 말에서 온 거고요. 밑에 공순호물이란 건 뭐냐면 공순하다에서 온 말이니까 공순호 옴, 공순하 옴 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효도하다에다가 공손하다에다가 옴을 붙였잖아. 똑같이 둘 다. 그러면 아하 둘 다 뭐가 써 있는 거냐면 명사형 어미. 그러니까 원래 명사형 어미는 음기가 현대어에 있는데 과거에는 옴이나 um을 썼다고 했잖아. 근데 왜 옴을 쓴 거야? 여기 있는 요 아 때문에 양성을 맞춰주느라 썼겠지. 그러면 1번 낼 수 있는 건 명사형 어미 사용되었다. 물어볼 수 있겠고 또한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건 모음 조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걸 쓸 수 있겠고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옴울인데 여기 보니까 말이라는 글자가 돼 있잖아. 왜 있는 거지? 요 미음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하 이어적기가 사용되었다. 요게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공통점은 모음 조화를 잘 지키고 있고 명사형 어미 옴을 썼다를 물어볼 수 있겠지만 차이점을 본다면 얘는 이어적기가 있다. 요걸 또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체크해두면 되겠네요. 자, 공순함을 도타이, 두터이 행하며 너비 배우고 가르치디. 가르치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국외음화 일어나 있지 않은 거 하며 속에 두고 속에라고 하는 것도 원래 속에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속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어적기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고 내디. 내디가 뭐죠? 내지. 이것도 국외음화가 일어나 있지 않은 거. 아니홀 딘이라. 여기 진이라 써 있잖아. 얘도 국외음화가 일어나 있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분석해 볼 수 있으면 간단하게 끝이 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됐어요? 자,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쭉 했는데 사실은 소학원에는 이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글을 또 빼올 수도 있고 혹은 고전시가 중에서 이렇게 옛날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고전시가 작품들을 가져와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운 것만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제일 중요한 거 보고만 있다고 해서 내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 문제집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문제집을 풀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보는 글을 보고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걸 모든 걸 다 분석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해주지 않은 것과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이것도 국외음화가 적용 안 된 건가? 이것도 혹시 순경음 비읍이 소실된 건가?
이것도 혹시 모음조화 깨진 건가? 분명히 15세기 훈민정음 시기에는 모음조화를 잘 지켰다고 했는데 얘는 왜 깨져 있지? 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왜냐하면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모음조화는 철저하게 지켰던 게 아니에요.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중세 때. 특히 훈민정음에는 모음조화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어적기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아닌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좀 독특한 사례 같은 경우 여러분 좀 특별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였지? 아까 얘기했던 밧자온, 비르소미오. 밧자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좀 독특한 사례니까 그런 특별한 것들은 따로 외워두시고 겹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을 좀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소아학원의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른 작품 하나 이제 비문학 같은 것도 정리해드리려고 하니까 그건 수능 이후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